정말 정신없이 돌아가는 블록체인 생태계죠.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기술이랑 프로젝트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빠르게 진화하는 세상 속에서 특히 좀 주목해야 할 흐름, 바로 이 멀티체인 허브의 부상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그 BNB 체인, 그리고 폴리곤, 또 요즘 많이 나오는 다양한 레이어 2 솔루션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 복잡한 생태계에 어떤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는지, 또 왜 지금 투자자나 개발자 모두에게 이렇게 뜨거운 관심을 받는지 그 속내를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근데 시작하기 전에 왜 갑자기 멀티체인, 이게 이렇게 중요해졌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각 블록체인은 그냥 자기만의 규칙을 가진 독립된 섬 같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사용자들이 여러 체인 위에서 자산을 막 자유롭게 옮기고 서비스들이 서로 데이터를 교환하는 게 뭐랄까 좀 당연해지고 있거든요. 마치 예전 인터넷 초기에 각기 다른 통신망들이 결국 TCP/IP라는 표준으로 딱 연결돼서 지금의 거대한 월드와이드 웹을 이룬 것처럼요. 블록체인들도 이제 서로 연결되고 상호작용하는 그런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결, 그리고 상호작용, 이게 핵심 키워드군요. 그런 의미에서 멀티체인 허브라는 건 그냥 단순히 여러 체인이 있다는 걸 넘어서 특정 체인이 이런 연결의 중심 역할을 한다는 그런 의미로 보면 될까요? 네, 정확합니다. 단순히 여러 체인이 존재하는 걸 넘어서요. 특정 체인이 자산 이동이나 데이터 교환 혹은 개발자 활동의 중심지, 네, 그런 역할을 하면서 다른 체인들을 연결하고 지원하는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걸 의미해요. 뭐랄까, 교통의 요지처럼요. 많은 사람과 정보가 막 모이고 흩어지는 곳이죠. 오늘 저희가 살펴볼 BNB 체인, 폴리곤, 그리고 레이어2들이 바로 이런 허브 역할을 놓고 경쟁하거나 또 협력하고 있는 주요 플레이어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자 BNB 체인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보죠. 이건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바이낸스에서 출발했다는 배경, 그거 자체가 이미 엄청난 후광 효과를 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지만 배경만 좋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BNB 체인이 이렇게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요인, 그건 뭘까요? 많은 분들이 그 낮은 수수료랑 빠른 속도를 꼽던데요. 맞습니다. 네, 그 두 가지가 결정적이었죠. 특히 이제 이더리움의 그 높은 가스비, 수수료죠. 그리고 느린 처리 속도에 좀 지쳐있던 사용자들, 개발자들한텐 BNB 체인이 굉장히 매력적인 대안이었어요. 여기서 근데 중요한 건 단순히 싸고 빠르다, 이걸 넘어서 이게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냐는 거예요. 새로운 가능성이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면서 돈 버는 모델, 네. 네, 그런 것들이요. 또 여러 단계의 스마트 컨트랙트 호출이 필요한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 디파이, 그러니까 은행 없이 개인 간 대출이나 예금, 자산 교환하는 거요. 이런 것들도 훨씬 활발하게 만들어질 수 있었고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몇백 원, 몇천 원 수준의 낮은 수수료로 다양한 탈중앙화 앱, D앱들을 부담 없이 막 시도해 볼 수 있게 된 거죠. 말하자면 경험의 장벽을 크게 낮춘 겁니다. 확실히 사용자 입장에선 체감되는 이점이 정말 컸겠네요. 그래서인지 BNB 체인 위에서는 정말 다양한 DF나 디파이, 게임파이 프로젝트들이 아주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네. 그리고 BNB 체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글로벌 사용자 기반을 더 넓히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들의 전략 핵심은 여전히 대중화에 맞춰져 있습니다. 기술적인 우월함이나 복잡한 기능을 내세우기보다는 더 많은 일반 사용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블록체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장 실용적이고 또 시장 지향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대중 친화적인 접근, 확실히 BNB 체인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키워드군요. 자, BNB 체인이 대중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또 다른 방식으로 블록체인, 특히 이더리움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아주 흥미로운 플레이어가 있죠. 바로 폴리곤입니다. 폴리곤은 그 이더리움 확장 솔루션이라는 타이틀로 처음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죠. 네, 폴리곤은 이더리움이 가진 고질적인 문제, 그러니까 느린 속도와 비싼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기술적 접근을 시도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레이어2 기술뿐만 아니라 이더리움과 병렬로 운영되면서도 연결된 사이드 체인 같은 여러 방식을 활용한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폴리곤의 접근 방식은 좀 더 다각적이에요.
레이어 2 기술 중에서도 뭐 특정 방식? 예를 들면 ZK 롤업스 같은 걸 개발하는 동시에 자체적인 POS, 지분증명 사이드체인을 운영하는 등 개발자들이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왜 이더리움 확장성 해결이 중요하냐는 거죠. 이더리움은 현재 가장 많은 개발자, 자본, 사용자가 몰려있는 블록체인 생태계의 중심지거든요. 여기가 막히면 전체 생태계 발전이 더뎌질 수밖에 없어요. 폴리곤은 바로 이 병목 현상을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자초하면서 시장에 큰 기회를 잡은 셈이죠. 전체 생태계를 위한 중요한 역할이군요. 그래서일까요? 폴리곤의 파트너십 목록을 보면 와, 정말 놀랍습니다. 디즈니, 스타벅스, 메타, 레딧, 나이키, 그냥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글로벌 기업들이 폴리곤이랑 손을 잡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대기업 파트너십, 이게 정말로 블록체인 기술의 주류 편입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직은 그냥 상징적인 협력이나 마케팅 차원일까요? 그 실제 사용 사례가 얼마나 깊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거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로 초기에는 그런 시각도 꽤 많았어요. 하지만 최근 사례들을 보면 단순한 마케팅 파트너십을 넘어선 시도들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의 그 NFT 기반 로열티 프로그램 오디세이나 레딧의 아바타 NFT 같은 경우요. 이런 건 수백만 명의 일반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물론 아직 초기 단계고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지만요. 분명한 것은 폴리곤이 기업 채택, 엔터프라이즈 어둠션 분야에서 다른 플랫폼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기업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려고 할 때 폴리곤의 기술적 유연성이나 비즈니스 개발 능력이 상당히 매력적인 선택지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기업들이 실제 서비스를 구현할 파트너로서 폴리곤을 주목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NFT나 게임, 디파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폴리곤이 활용되는 이유를 이제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폴리곤이 스스로를 그냥 단순한 기술 회사가 아니라 에코시스템 빌더, 이코시스템 빌더라고 부르는 점도 좀 주목해야 해요. 이건 단순히 기술만 제공하는 걸 넘어서 개발자들이나 기업들이 폴리곤 위에서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만들고 성장시킬 수 있도록 개발 도구나 펀딩, 마케팅 지원 같은 생태계 전반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 솔루션뿐만 아니라 사업적 환경 까지 제공하겠다는 전략이죠. 이것이 폴리곤을 다른 프로젝트들과 좀 차별화하는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BNB 체인이 대중화를 폴리곤이 기업 시장을 공략한다면 이제 또 다른 중요한 축이죠. 레이어 2 솔루션들로 시야를 넓혀보죠. 아비트럼, 옵티미즘 같은 이름들이 최근 부쩍 많이 들리는데 이들은 왜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 건가요? 네, 레이어 2 솔루션들의 부상은 역시 이더리움의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과 직결됩니다. 그중에서도 현재 가장 각광받는 기술은 롤업인데요. 기술적 세부 사항은 좀 복잡하지만 핵심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여러 개의 거래, 트랜잭션이죠. 이것들을 레이어 2에서 처리한 다음에 그 결과값만 압축해서 요약본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더리움 메인넷 레이어 1에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래 내역을 하나하나 이더리움에 다 기록하는 게 아니라 레이어 2에서 처리하고 결과만 딱 보고하는 그런 식이군요. 마치 여러 부서 업무 보고 싹 취합해서 최종 결제만 올리는 것처럼요. 네, 정확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더리움 메인넷의 부담을 정말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사용자는 훨씬 빠른 거래 속도와 매우 저렴한 수수료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더리움에서 수수료가 막 몇만 원씩 나올 때 레이어 2에서는 몇백 원, 심지어 몇십 원 수준으로 떨어지니까요. 와,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레이어 2는 이렇게 속도와 비용을 개선하면서도 최종적인 거래 기록과 보안은 여전히 이더리움 메인넷에 의존한다는 점 말입니다. 즉, 이더리움의 그 강력한 보안성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확장성 문제만 해결하는, 어떻게 보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시도잖아요. 이 균형점을 찾았다는 게 핵심 같아 보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더리움의 보안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성능을 극대화하는 것. 이것이 레이어 2 솔루션들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들은 더 넓은 멀티체인 전략 속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더리움이라는 강력한 기반 위에서 성장하면서도 그 브릿지 기술 같은 걸 통해서 다른 레이어 1 체인이나
또 다른 레이어 2들과의 상호작용을 계속 늘려가고 있거든요. 아, 여기서 또 질문이 생기는데요. 그럼 이 레이어 2들은 결국 이더리움의 그냥 보조 역할에 머무르게 될까요? 아니면 뭐 자체적으로 독립적인 생태계를 키워서 폴리곤이나 BNB 체인 같은 다른 플레이어들과 직접 경쟁하거나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그 질문이 바로 현재 레이어 2 생태계를 바라보는 핵심적인 관점 중 하나입니다. 물론 초기에는 보조적인 역할로 시작했지만요. 아비트럼이나 옵티미즘 같은 주요 레이어 2 프로젝트들은 이미 자체적인 토큰을 발행하고 또 활발한 디파이나 NFT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독립적인 플랫폼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따라서 앞으로는 이더리움의 확장 솔루션이라는 역할을 넘어서 좀 더 독자적인 허브로서 다른 체인들과 경쟁하고 협력하는 구도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야, 흥미롭네요. BNB 체인, 폴리곤, 레이어 2까지 각자의 방식으로 이 멀티 체인 시대를 준비하고 있군요.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이 세 플레이어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해보면 어떨까요? 이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명확히 하면 앞으로 펼쳐질 멀티체인 경쟁 구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선 공통점부터 짚어보죠. 말씀하신 것처럼 세 가지 모두 블록체인이 넘어야 할 가장 큰 장벽, 그러니까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고 수수료를 낮추려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립된 섬이 아니라 다른 체인들과 연결되어서 상호작용하는 멀티체인 환경에 잘 맞는 구조를 지향한다는 점도 동일하고요. 네, 맞아요. 확장성이랑 낮은 수수료는 블록체인 기술이 실험 단계를 넘어서 실제 대중에 널리 쓰이기 위한 필수 조건이거든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혁신적인 기술이라도 결국 그들만의 리그에 머무를 수밖에 없죠. 따라서 이들이 공통적으로 이 문제 해결에 사활을 거는 것은 시장의 당연한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쓸만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 이게 최우선 과제인 거죠. 네, 그럼 이제 차이점을 좀 더 명확히 해볼까요? 각자의 전략과 강점이 뚜렷하게 갈리는 것 같은데요. 우선 BNB 체인, 여기는 바이낸스라는 거대한 거래소 인프라, 그리고 초기 사용자 기반을 바탕으로 빠르고 저렴한 사용성을 내세워서 자체적인 생태계를 강력하게 구축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역시 대중 사용자 확보에 가장 큰 강점을 보이고 있죠. 그렇죠. 반면에 폴리곤은 외부의 유명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생태계를 확장하는 전략을 구사하고요. 기술적 유연성을 바탕으로 특히 기업 시장에서의 블록체인 도입을 촉진하는 데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 기술의 신뢰도와 실용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이어 2 솔루션들은 이더리움이라는 거대한 네트워크 효과를 기반으로 기술 혁신 자체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롤업 같은 최신 기술을 통해서 이더리움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걸 통해 이더리움 생태계 전체를 확장시키는 동시에 자체적인 허브로 성장하려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죠. 를 죽여야만 내가 사는 그런 경쟁 관계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론 경쟁 요소도 있죠. 하지만 각자의 강점을 통해서 서로를 보완하면서 전체 글로벌 블록체인 시장의 파이를 함께 키워가고 있다는 측면이 더 커요. 예를 들어 BNB 체인이 더 많은 사람들을 블록체인 세계로 끌어들이고 폴리곤이 기업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레이어 2가 기술 혁신을 통해 가능성의 영역을 넓히는 식으로요. 이런 다양한 접근 방식 덕분에 블록체인 기술은 더욱 빠르게 발전하고 우리 삶에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른 전략을 가진 팀들이 협력해서 거대한 산을 오르는 모습과도 좀 비슷하다고 할까요? 네, 오늘 BNB 체인, 폴리곤 그리고 레이어 2 솔루션들이 왜 멀티체인 허브로서 중요한지, 각자의 성장 스토리와 전략, 그리고 서로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이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각 플랫폼의 특징이나 전략적 방향성 같은 포인트들을 잘 기억해 두시면요. 여러분께서 앞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변화 흐름을 읽고 또 관련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거나 혹은 투자를 고려할 때 중요한 기준점을 잡는 데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좀 복잡하게 얽혀 보이지만 오늘 나눈 이야기를 통해서 큰 줄기를 파악하는 데 이용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눈부신 속도로 기술이 발전하고 생태계가 확장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 이 기술이 현실 세계에 제대로 뚫어내리려면 넘어야 할 산이 또 있지 않습니까? 바로 각국의 규제라는 장벽하고 또 기업들이 실제로 이 기술을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실질적인 도입의 문제 말입니다.
기술 개발 속도와 현실의 수용 속도 사이에는 분명히 어떤 시차가 존재할 텐데요. 바로 그 지점이 앞으로 우리가 계속 주목해야 할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혁신적인 기술과 플랫폼들이 각기 다른 국가들의 그 복잡한 규제 환경 속에서 어떻게 길을 찾아 나갈지, 또 스타벅스나 레딧 같은 사례를 넘어서 더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단순히 파일럿 프로젝트가 아니라 핵심 비즈니스의 블록체인 기술, 나아가서 토큰이나 디지털 자산을 어떻게 통합하고 활용하게 될지, 이것은 정말 또 다른 거대한 이야기의 시작일 겁니다. 어쩌면 다음번에는 바로 이 글로벌 규제 환경의 영향과 실제 기업들의 토큰 발행 및 활용 사례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네요. 기술의 가능성만큼이나 현실의 장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